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내의 친구인 희정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평생을 일탈이라고는 없이 평범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희정 씨를 알게 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요즘 별다른 이유 없이 피식 웃음을 짓게 되는 순간도 많고요. 매사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졌다고나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돌이켜보면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그날의 선택 덕분에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제가 눈을 뜨게 된 셈이죠.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에요. 5살 어린 아내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둘 있는데 두 녀석 모두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데요. 둘 다 공부 욕심이 있는 건지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을 꼭 가고 싶다면서 국제학교에 보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공부하겠다는 뜻을 부모가 꺾을 수는 없잖아요. 두 아이 모두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 주말에나 한 번씩 집에 들르는 편이에요. 덕분에 평소에는 아내와 단둘이 지내곤 하는데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도 집에 없다 보니 사실 집안 분위기는 무미건조한 편이긴 해요. 생각해보면 버는 돈의 대부분은 아이들 학비로 들어가고 있죠. 보통 중고등학교 같으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이놈의 국제학교는 학비도 그렇고 기숙사비도 그렇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위안이 되기는 해요. 특히 둘째는 영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영어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미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주말마다 오면 좋을 텐데 무슨 일정이 그리 많은지 한 달에 2번 아이들 얼굴 보는 게 고작이네요.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얼마 전까지 이어졌어요.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아내는 회사 생활에 바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각자 저녁을 해결하곤 해요. 사실 퇴근도 제가 먼저 하는 일이 많고요. 같이 산 지도 오래되었고 이쯤 되면 사실 사랑보다는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부부관계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있곤 하는데요. 그런 날은 아내와 저는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할 정도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보통의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제 눈치를 살폈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아내는 잘 때가 되어서 침대에 눕고 나서야 어렵게 입을 열었죠. 부탁이 하나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아양을 떨더라고요. 이 여자가 오랜만에 안달이 났나 싶었는데 아내가 원했던 건 그건 아니었고요. 자기 고향 친구가 올라와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데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집에 있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우리 집이 하숙집도 아니고 갑자기 고향 친구라니 황당하더라고요. 말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지 언제 자리를 잡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계속 졸라댔고요. 속 시원하게 알겠다는 대답을 못하고 있자 휙 돌아누우면서 토라진 척을 하는 거 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아내는 돌아눕더니 오랜만에 자기가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제 몸을 막 더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기분을 좋게 해준다니 당혹스러웠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아내하고 의무방어전을 치르게 되었네요.
허락을 해줘서 좋았던 건지 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내는 아주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퇴근할 무렵이 되었는데 아내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고향 친구가 오늘 집에 온다고 했다면서요. 같이 저녁을 먹을 테니 늦지 않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처음으로 희정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현관에 처음 보는 여자의 신발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실 귀찮은 마음이 더 컸죠.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의 친구이니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집으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곳에 아내와 어떤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희정 씨였죠. 아내의 고향 친구라는 희정 씨는 제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수수한 듯 했지만 웃는 모습이 특히 제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좀 전까지의 귀찮은 마음은 사라져 버렸고요. 저는 희정 씨에게 눈길이 가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금은 어색한 첫 인사가 오가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희정 씨는 이혼을 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했고요.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아는 친구가 없어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며 미안해하는 희정 씨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희정 씨와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희정 씨의 눈빛은 묘한 기분이 들게 했거든요.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은 아내에게서는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희정 씨도 제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걸 느꼈던 걸까요? 가끔씩 저를 힐끗거리면서 쳐다보곤 했는데 묘하게 야릇한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술도 조금 나누게 되었고요. 희정 씨의 등장으로 아내가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아이들이 집에 없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늘 적적했었는데요. 그날은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희정 씨와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희정 씨는 안방 건너편의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날 아내는 오랜만에 희정 씨랑 같이 자겠다면서 작은 방으로 갔고요. 저는 혼자 안방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것처럼 기분이 붕 떠 있는 느낌이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밤새 수다라도 떨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희정 씨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희정 씨와의 한 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희정 씨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있을 때가 많았죠. 제가 아내보다 퇴근이 빠른 편이라 돌아오면 집이 비어 있곤 했는데요. 희정 씨가 온 이후로는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희정 씨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도 일어나서 집에 돌아온 저를 반겨주기도 했죠. 자연스레 우리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친근해져 갔어요. 희정 씨는 저랑 대화하는 걸 참 좋아했죠.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심심했던지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어요. 제가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털어놓기도 했어요. 저도 제 앞에서 제잘되는 희정 씨를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희정 씨의 눈동자며 입술을 볼 때면 야릇한 생각이 몰려오기도 했죠. 아마 저의 그런 끈적한 눈길을 희정 씨도 느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희정 씨가 장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제 눈을 빤히 바라보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설레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희정 씨는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면서
카트를 끌어주는 저에게 참 자상한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좋은 남편인 것 같다면서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될수록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만들어져 갔어요. 희정 씨는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저하고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엄청 좋아하는 내색을 보였고요. 그럴수록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은큼한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어요. 남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희정 씨와 제 사이가 딱 그런 미묘한 공기로 가득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아내는 야근으로 늦겠다고 한 날이었고요. 희정 씨랑 저는 단둘이 저녁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에 밤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조용한 밤거리를 같이 걷다 보니 없던 용기도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희정 씨 덕분에 요즘 괜시리 설레기도 하고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라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죠. 희정 씨도 그런 저의 고백을 듣고는 본인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답을 해주었어요. 그 대답이 얼마나 제 마음을 기쁘게 해줬는지 몰라요. 더 용기를 내서 저는 살며시 희정 씨의 손을 잡아보았는데요. 희정 씨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맞잡고는 한적한 동네 밤거리를 걷게 되었죠. 욕심 같아서는 당장 희정 씨를 집으로 데려가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기도 했는데요. 희정 씨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손만 잡고 걸어도 기분이 참 좋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희정 씨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게 기뻤어요. 진도야 차차 나가면 되는 거니 서두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희정 씨하고 집에서도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편하게 주고받게 되었어요. 물론 아내의 눈을 피해서 말이죠. 우리는 가볍게 손을 잡기도 했고요. 조금은 대담해진 희정 씨는 아내가 있을 때도 슬쩍 제 손을 가볍게 훔치듯이 문지르고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혹여나 아내가 그 모습을 봤을까 싶어서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워크숍을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죠. 아마 아내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희정 씨랑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그날 말이에요. 아내는 희정 씨와 저만 집에 두고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희정 씨에게 같이 따라가지 않겠냐고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다니지도 않는 회사의 워크숍에 따라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희정 씨도 저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길 원했는지 그날 중요한 면접 자리가 있다고 둘러댔고요. 그렇게 아내가 워크숍을 떠나던 날 저녁 저는 드디어 희정 씨와 단둘이 있게 될 기회를 갖게 되었죠. 긴장이 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희정 씨에게 외식을 하자고 미리 얘기를 해두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금요일 저녁 희정 씨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시간 맞춰서 오게 되었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곱게 꾸민 희정 씨의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뻐 보인다는 칭찬과 함께 희정 씨와 택시에 올랐어요. 예약을 해둔 식당은 한정식 식당이었는데 룸으로 되어 있어서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죠. 가격은 조금 비싼 곳이었지만 희정 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이혼한 것도 그렇고 친구의 집에 얹혀 살면서 마음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제 바람대로 희정 씨는 식당도 너무 고급지고 음식도 맛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제 마음도 흐뭇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희정 씨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희정 씨는 기다렸다는 듯 가만히 저를 바라봤고요. 저는 희정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리고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희정 씨를 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돌 직구 같은 제 고백에 희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의 남편이라 안 되는 걸 알지만 희정 씨도 자기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죠.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는 마음이 통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겠냐는 제 말에 희정 씨는 그러자고 했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달아오르는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아주 혼이 나는 기분마저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서고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희정 씨는 이혼한 남편이 본인을 거들떠도 안 본 지가 오래되었다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고요. 저도 희정 씨의 그런 모습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국 그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살면서 그렇게 아찔한 기분의 연애를 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희정 씨도 제가 좋다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거의 동시에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는 한 번 이상 연애를 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희정 씨를 안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신적으로 많이 달아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아나서 희정 씨를 보채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말았죠. 희정 씨는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팔팔한 거냐면서 아내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내하고는 의무방어전만 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두 번이나 연애를 한 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실토를 해버렸어요. 희정 씨가 매력적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매력적이라는 말에 창피하다고 부끄러워하는 희정 씨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했네요.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함께 밤을 보내고 희정 씨가 차려주는 아침을 같이 먹으니 다시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게 꿈만 같았고 행복했죠. 그날 이후로 희정 씨와 저는 서로 시간을 맞춰서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어요. 희정 씨는 저와 잘 맞는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담하게 먼저 요구를 해오기도 했죠. 아내가 있어 집에서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기는 했는데요. 그런 날도 그저 희정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이 느껴지곤 했어요. 다만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 희정 씨나 저나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을 조금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거겠죠. 저는 아내에게 더 살갑게 대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에는 아내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먼저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저보고 뭘 잘못 먹은 거냐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질색을 하는 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들이대는 제가 싫지 않은지 표정은 싱글벙글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희정 씨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후에 아내와의 사이도 더 좋아져 버렸어요. 저는 어떤 날은 아내랑 어떤 날은 희정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힘이 딸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구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한 기분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정도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고요. 희정 씨는 드디어 오래 일할 곳을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동안 식당 같은 곳에서 잠깐씩 알바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런 곳보다는 4대 보험도 되는 곳을 찾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다 보니 희정 씨는 집을 나가서 지내게 되었죠. 아쉽지만 저는 희정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어요. 언제까지나 한 집에 살 수는 없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비밀스레 연락을 계속 주고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곤 했죠. 가끔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희정 씨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곤 했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절정으로 가버리는 순간에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둘이서 진하게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면 며칠간은 또 지낼만 했어요. 희정 씨와의 그 만남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편이에요. 비밀스레 희정 씨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요즘 우리 부부의 금슬도 참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의 표정도 많이 밝아지기는 했네요. 아마 이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 건가 봐요. 희정 씨와의 만남은 끝내 비밀로 묻어두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인연이 저에게 더 짜릿한 무언가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작은 비밀이나 기분 전환의 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그게 인생을 조금 더 흥미롭고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